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5일 셀트리온 무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죠. 예. 뭐 합병 이슈도 많고 뭐 여러가지 이슈가 많은데 과연 무상증자는 가능할까?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노터스 그 다음에 원준에 대해서 재무학개론 내용, 자본금에 대한 변화에 따른 무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셀트리온도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셀트리온의 어떤 자본 구조, 재무 구조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셀트리온의 자본금은 얼마죠? 네. 어제도 제가 셀트리온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쉽게 자본금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화면 속에 자본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 속에 재무제표는 없지만 자본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제 시가총액부터 하나씩 복습하고 기본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는 기본이 잘 되어 있을 때 잘 되듯이 주식도 기초가 튼튼했을 때 뭔가 잘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무적인 기본이, 재무적 지식이 훌륭한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시가총액은 뭐죠? 이 셀트리온의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17만 1,500원과 총 주식수를 곱한 거죠. 총 주식수는 몇 주죠? 여기 있죠? 1억 4,076만 7,851주입니다. 총 주식수는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주가가 빠지니까 40만원일 때 총 주식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10만원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시가총액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예. 지금 17만원이라서 현재 시가총액은 17만 1,500원 곱하기 1억 4천만 주를 해봤더니 24조 원이 나오더라. 24조 1,416원. 이게 현재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의 뜻은 이 기업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치, 가장 센시티브하고 현재 어떤 현실에 가장 가까운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차트를 볼 때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이 241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241선은 뭐죠? 1년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의 1년 평균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1년 동안 평균적인 시가총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시세죠. 제가 대개를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요. 대개가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다. 1kg에 88,000원, 1kg에 9만원, 1kg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시세가 바뀝니다. 그게 우리 주식의 가격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대게를 이제 한 마리에 먹으면 얼마죠? 한 20만원 정도 듭니다. 한 마리에 2kg, 3kg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이제 총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이런 어떤 계속 숫자와의 싸움을 하는데, 주식에서도 이제 그런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20만원일 때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한 28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셀헬 빼고요. 셀헬은 빼겠습니다. 순수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년 평균 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한 28조 정도 되는데, 지금 약 24조 정도에서 24조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 드렸던 게 한 가을 때쯤 되면, 찬바람 좀 불면 저 241을 한번 강하게 돌파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어제 일목균형표 선행스팬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뭔가 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건 기술적인 분석이고, 지금은 이제 재무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무적인 분석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무상증자도 가능할까? 요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가총액은 개념을 확실히 영원히 죽기 전까지 개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자, 자본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대게집을 자꾸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윤크랩 대게집 하나 오픈했습니다. 근데 대게를 집을 오픈하려면 뭐 가게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게도 일단 사와야 될 거고요. 식자재도 사야 되고 종업원들도 뭐 고용해야 되고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 돈을 한 10억 정도 자본금을 들여서 시작을 할 때 그 10억 정도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때 제 주식의 액면가는 1,000원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1,000원이고 총 주식수가 이제 제가 자본금이 10억이니까 10억에 맞게끔 액면가를 이제 주식수를 발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총 발행 주식수가 당시 최초의 상장 전 설립일 때와 지금의 주식수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설립 이후에 계속 주식을 또 발행하고 뭐 그다음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IPO 하면서 또 발행하고 뭐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오케이 어쨌든 1억 4,776만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1,400억 정도 됩니다. 1,407억. 굉장히 낮은 자본금이죠. 그렇죠. 괜찮죠. 1,400억이면 굉장히 낮습니다.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자본 잠식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그 자본 잠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본금이 잠식되는, 깎여 우리 뭐 침식된다, 잠식된다, 뭐 배가 잠식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깎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 살을 깎아 먹고 제 몸을 깎아 먹고 내가 가진 자본금을 다 날려 먹고, 제가 아까 그 윤크랩을 10억 자본금을 들여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 가게를 굉장히 외지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뭐 이래서 뭐 저기 철원군 군부대 앞에 딱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 장사 될까요? 예. 휴가 군인들 휴가철 토요일 일요일 외박 나올 때야 장사 좀 되겠죠. 하지만 평일날은 그 동네 주민들이 대게를 매일같이 사 먹기는 힘들 겁니다. 수요가 없겠죠. 아무리 제가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지고 온 대게들이 다 죽어나가 버린다면 저는 사업에서 망할 겁니다. 첫째 달 1,000만 원 적자를 봤어요. 둘째 달 적자 1년 동안 1억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자본금인 10억에서 1억에 대한 영업 단기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자본금이 깎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본 잠식입니다. 근데 그 자본 잠식이 10억에서 5억 이하로 되면 50% 이상 돼버리면 이제 우리의 회사는, 우리의 이 윤크랩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상장위원회에서 너 나가줄래? 이제 그만. 너 여기 있다가는 우리 투자자들이 너 때문에 손해를 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종목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본 잠식이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저 이제 자본금이 없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 이제 그만 안녕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셀트리온의 1,400억 자본금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렇죠? 자본 잠식이 돼버리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총액이 뭐 낮은 10억 뭐 500억짜리 회사가 자본금이 뭐 100억인데 적자를 한 4년 연속 3억 300억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본 잠식되고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렇겠죠? 자본이든 자본금이든 어쨌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죠. 그래서 그 내용과 거리가 좀 많이 멉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제 무상증자하는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그리고 뭐 1,000억짜리 회사들, 뭐 이런 기업들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뭐 5억이다 10억이다 이런 경우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근데 셀트리온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기업인데, 대부분 이 바이오 기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상증자를 자주 합니다. 왜? 이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펼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셀트리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본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자본금이 작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자본금이 이제 작긴 한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자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보시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1년까지 매출액이 8천억 정도, 그렇죠? 8천억 정도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 관리비, 요런 거 뭐죠? 예,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영업 직원들이 이제 뭐 이거에 관련돼서 뭐 관리하거나 뭐 약국에다가 뭐 약사에다가 뭐 관리를 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총 다 들어가겠죠. 보시면 인건비 우선 가장 많이 드는 게 인건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1200억 이거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셀트리온은 자사주를 살 때가 아니다 라고 계속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사주 사고 지금 주가 어떻게 됐나요? 다 망가졌습니다. 그 돈을 자사주를 사지 않고 이 연구개발비로 2천억 3천억을 썼다면 오히려 훨씬 더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봤어야 되는데 이 주주연대가 문제예요. 주주연대가 자꾸 주식 사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였으나 저는 이제 또 저의 내피셜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걸 틈타서 주식수를 늘리면서 지배구조를 강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 좋은 일 했습니다. 셀트리온 자식들 좋은 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총 매출 원가에 대해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 영업이익이 7,500억. 예. 영업이익은 굉장히 잘 증가하고 있죠. 지금 꾸준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도별로. 예. 이건 이제 과거 지표이기 때문에 미래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둔탁한 흐름이죠. 그렇죠? 약간 둔탁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좀 더 퍼포먼스를 보여야 돼요. 이제 2분기라든지 3분기라든지 연말로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뭐 이렇게 뭐 3천억씩 죄송합니다. 매출액이 5,500억씩 이렇게 찍으면 이제 2조 매출 넘어가겠죠. 네, 요거는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지금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게 1,400 찍으면 1,400억씩 4분기 찍어버리면 작년보다 둔탁해지거든요. 요건 영업이익은 좀 증가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뭐 판매 관리비가 이렇게 보시면 나오고 그 추가적으로는 또 안 나오네요. 요건 나중에 뭐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기타 요것도 좀 의심이 드네요. 기타는 뭘까요? 예, 중간에 뭐 내용을 안 넣고 기타로 잡아버렸는데 요건 좀 나중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수익, 금융원가, 수익 이런 것들은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예, 세전 계속 사업 영업이익, 세전 계속 사업이익 요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예. 뭔가 이 마이너스 되는 항목들이 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게 다소 좋지는 않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죠? 요거는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지배주용 수익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대신에 그래서 주가가 지금 확 빠진 거죠. 빠졌다가 지금 리바운드가 나온 겁니다. 이제 그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제 3분기, 4분기 가서 이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망이 좀 나왔는데 그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상증자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본금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부채나 자산은 좀 빼겠습니다. 뭐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짚고 가는 차원에서 자산은 뭐죠? 자산은 또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이 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산이 뭐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왜 내 자산에 빚이 들어갈까요? 네. 그게 좀 저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빚도 내가 가져가야 되니까. 예, 제가 아까 융크랩 얘기 드렸는데 이 융크랩이 제가 1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 2년 정도 1,000원에다가 장사를 했더니 2억 적자를 봤습니다. 도저히 이래선 될 일이 아니에요. 나 망할 것 같아. 5년 동안 했다가는 망할 것 같아. 조금 위험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다가 노크를 했죠. 내가 이거 사업처를 강남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1,000원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오픈을 했는데 아니에요. 망할 것 같고 오히려 강남에 그 굉장히 유명한 대게나라 옆에다가 같이 열겠습니다. 왜요? 오히려 그 장사 잘 되는 가게 옆에 열면
승수 효과를 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아, 그래요. 뭐 어쨌든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총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예, 제가 한 5억 정도를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옮기고 뭐 다시 세합하는데, 그래서 5억만 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 그 빚이 바로 뭐다? 내 자산인 거죠. 왜? 내가 갚아야 될 자산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내 돈이잖아요. 그 은행에 있던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 돈은 맞습니다. 빚이건 아니건 간에 내 돈은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나중에 어떻게 갚느냐의 문제지, 지금 현재 스코어 통장 속에는 그 5억과 제가 남은 8억이 남아서 13억이 제 통장에 있기 때문에 제 자산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빚도 내 거다. 근데 그 순수하게 빚은 빚 계정으로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은 내 거는 내 거로 잡고 이렇게 나누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자본금이 얼마죠? 1407억 원이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선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뭐다? 8,500억인데 요거는 이제 셀트리온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요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비상장 시장에서 한 2만원 정도 거래된 거예요. 근데 주식이 지금 아까도 발행했던 총 주식수가 1억 4천만 주였나요? 근데 원래 1억만 주로 최초로 서정진 회장이 만들었어요. 근데 4천만 주는 IPO 하면서 2만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8천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신규로 자금이 유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자본 잉여금을 가지고 다시 그러면 저희가 셀트리온 신공장을 하나 지을게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또 주식을 발행하겠답니다. 유상증자를 할게요. 자,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17만원인데 10만원에 주주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하겠습니다. 10만원에 30%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겠습니다. 10만주 뭐 1억 4천만 주니까 1000만 주만 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 나 셀트리온 믿으니까 30% 싸게 준다니까 투자하지. 그러면 또 돈이 뭐 2천억 3천억 또 돈이 들어올 겁니다. 아니면 또 3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테마색이 주식 다 팔고 나갔는데, 다 팔고 나가진 않았죠. 많이 팔고 나갔는데 테마색이 잘못 판단한 것 같은 거죠. 아까운데 그렇다고 또 사기도 좀 그렇고 애매한 거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연기금이 선수를 빡 쳐버립니다. 연기금에서 우리가 한 2천억만 투자할게요. 예. 주식 발행해 주세요. 그럼 요런 거는 3자 배정입니다. 유상증자긴 한데 바로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돈이 확 들어오는 거. 대신에 이제 주식이 어쨌든 주식 수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주의 가치, 주식의 가치는 희석됩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를 받고 그 투자 받은 걸로 바로 다이렉트로 치고 나가죠. 공장 증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주주들이 와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예, 바로 R&D에 3천억 바로 투자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당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뭔가 떡고물을 주어준다고. 지금 셀트리온은 가치주가 아닙니다. 배당주가 아니에요. 오로지 성장주입니다. 오로지 성장만 해요. 구글은 단 한 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왜? 배당을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를 해야죠. 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당할 시간이 아니에요. 재투자, 연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신공장 지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서정진도 어느 정도 배가 이제 불러버린 거죠. 제가 너무 많이 부른 게 좀 탓이긴 하지만 아들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합병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골칫거리들이 해결돼야 되니까 이제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분식 회계님 자꾸 말 나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기도. 예. 그러니까 자꾸 판단력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빌밀 삼아 주가를 낮추고 그 낮은 주식을 또 샀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은 망가졌으나 아직까지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생존 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생존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사라졌다.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떨어져 나갔으면 떨어져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 세계는 약육강식입니다. 예, 사자가 계속 사슴을 잡아 먹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사슴의 수가 늘어나면 사자들이 자꾸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지만 똑똑한 사슴은 우두머리 사슴은 잡혀 먹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재물을 공부하면서 스마트한 사슴, 똑똑한 사슴이 되자.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뭘까요? 자, 요거 아시는 분 있나요? 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차이. 둘 다 잉여금이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란 말은 뭐죠? 예, 돈을 이제 잉여해 둔 거죠. 그냥 꿍쳐둔 거죠. 모아둔 거죠. 예, 저금해 둔 거죠. 예, 남는 돈입니다. 근데 자본잉여금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뭐 BW를 발행한다든지 CB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본을 이용해서 주식을 이용해서 뭐 증권을 이용해서 만든 잉여금이고요. 이익잉여금은 뭐죠? 내가 셀트리온이 장사를 잘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제가 강남으로 옮겼어요. 윤크랩을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의 예상,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대개나라로 왔는데 보니까 옆에 윤크랩이라고 뭔가 반짝반짝해. 뭔가 춤도 추고 뭔가 뭐 대게들이 막 싱싱해. 뭐 러시아에서 바로 직수입됐대. 중간에 유통 마진을 다 줄이고 키로당 8만 원에 판대. 가격도 싼데 싱싱하고 맛있고 그 다음에 가면 이벤트도 한대. 뭐 네이버 영수증 리뷰 남기면 대게 다리 하나 더 주긴 좀 그렇고. 예. 뭘 하나 더 줄까요? 뭘 주면 좋아할까? 뭘 주면 좋아할까요? 콜라랑 소주 한 병 더 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옵니다. 예. 오죠? 뭐지? 그 다음에 인스타에 남기면, 되게 지금 이제 장마철이죠. 우산 하나 드립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미친듯이 온다고요. 예. 대게나라 올려다가, 우리 윤크랩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장사 잘 됐어. 마진이 갑자기 확 늘어나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박리담회가 된 거죠. 그래서 한 달 장사했는데 한 2천만 원 번 거예요. 1년 동안 2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2억이 바로 이제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이. 근데 그 2억 중에서 이걸 다 잉여하기는 좀 그렇고 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대기를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활용할 수 있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손에 딱 떨어진 게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 1억이 남았다. 그 1억을 통장에 꽂아 놓는 게 바로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이제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과 이 자본잉여금을 합산해서 토탈 우리는 뭐다?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 총계라고 합니다. 이 자본금은 여기고요. 주식 발행 금액이고요. 그래서 총 자본금이 죄송합니다. 자, 이게 어려워요. 자본 총액이 얼마죠? 네. 3조 8,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자본 잠식과 가까워지려면 아직 깡깡 멀은 거죠. 셀트리온이 지금부터 3조 7천억을 날려야지 그때 자본 잠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적으로 셀트리온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긴 하죠.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셀트리온이 24조짜리인데 자본 총액이 3조 8천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하는데 주당 뭐 순현금, 주당 자본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업이 가진 자본 총액은 성장주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우와 할 겁니다. 네, 이 정말 레알 안 믿어질 정도로 엄청난 다른 회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GS라는 회사인데요. 정유회사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죠. GS 칼텍스. 예. 얘는 조금 구조가 다르긴 한데 얘는 뭐죠? 네, 얘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셀트리온하고 다이렉트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공부 차원에서 자본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본 총액입니다. 이게 14조죠. 자, 그리고 자본금입니다. 4,700억이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입니다. 네, 1조 6천억입니다. 여기서 제일 제가 이 GS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이 항목이 바로 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이 이익잉여금이 얼마냐면 11조입니다. 11조. 자, GS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좀 보여드릴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 3조 8천억입니다. 자, GS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3조 8천억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 즉 현금이 얼마? 예, 11조입니다.
이게 말이 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이상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내재 가치가 높다는 주당 순현금 가치가 높다는 그런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GS라는 기업입니다. 특이하죠. 네. 자, 대개나라가 제가 아까 대개를 얘기 드려 좀 바로 다이렉트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해를 좀 다시 시켜드리겠습니다. 융크랩을 제가 이제 가게를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잘해서 아까 그 대개나라 옆에 장사를 해서 한 3년 정도 장사를 하고 나니까 1년에 한 2억씩 돈이 이제 당기순이익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총 6억을 벌었어요. 예, 6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5억과 제가 원래 최초에 투자했던 10억과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번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은행에다 빚 낸 거 있죠. 이제 요렇게 지금 자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렇게 10년을 더 했더니 이제 한 20억을 더 벌었어요. 제가 20억을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자본 총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최초에 제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10억으로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현재 시가 가치는 10억으로 평가되고 있고 사람들이 10억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저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돈 번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냄새를 맡고 이 융크랩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적대적으로 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네. 그때 제 기업을 가져가면 이놈의 회사는 10억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놈이 10년 동안 20억을 벌어놔서 회사 장부에 20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억을 10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날강도 같은 놈들이죠. 근데 지금 이 GS라는 기업이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지금 3조 8천억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자본 총액이 14조가 되는 거죠. 4조짜리 회사인데 14조를 돈을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것도 주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49,000원에서 4만원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왜? 이제 또 이 회사가 이제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적자를 낼 수도 있으니까 돈을 잘 벌고 있었으나 앞으로 돈을 못 벌까봐 겁나서 무서워서 또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본총액이 시가총액 24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냥 엄청 많은 기업도 있고요. 그냥 셀트리온은 결국 뭐다? 지금 돈을 벌어서 모아놓고 캐시카우 기업이 아니고 빨리 기업을 키워나가서 공장 증설하고 이 투자금, 이 지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재투자를 해서 회사를 캐파를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국면인데 주주연대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정진 회장이나 자식들이 자기 주식 더 살려고 배당 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네, 자사주 자기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도 안 됩니다. 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주주연대는 모르는 거죠. 왜? 오로지 지 주머니에 있는 주식 평가 금액 마이너스 나 있는 것만 답답할 뿐이거든요. 회사가 발전하든지 발전 안 하든지 망하든지 망하면 더 손실이 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조삼모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눈앞에 지금 떡 하나 주는 것과 떡 하나 더 주는 것과 총 7개의 떡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나 아침에 5개 주고 저녁에 2개 주나 결국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숭이들은 구별을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관하고 있다가 저녁에 먹으면 됩니다. 떡 10개 받아서 저녁에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거 떡 10개 더 달라고 아침에 싸우고 있는 거죠. 예. 네. 저녁에 10개 주나 아침에 10개 주나. 근데 지금 실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연대가 가야 되는 방향,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 가야 되는 방향, 뭔가 이 기업이 가야 되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여러분들도 답답해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걸 알면 지금 이런 재무 구조를 알면 그런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 회사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냥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면 회사의 가치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똑똑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똑똑하고,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인재들이 있죠. 카이스트, 뭐 서울대, 그 똑똑한 아이들이 셀트리온의 회사에 가서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냥 내버려 두면 회사는 발전할 거예요. 왜? 자기네들끼리 경쟁하고 기업 간의 경쟁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1등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더 높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 계속 날아갈 겁니다. 그 시간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게 저의 지론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예, 이런 삼성, 현대, 뭐 셀트리온 이런 주요 대기업의 1등 기업만 투자를 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자본은, 아까 얘기했던 자본 총액은 증가될 것입니다. 대신에 이러한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부채를 지는 거는 안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자본금이 있는 거는 괜찮으나 부채가 생기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자본 총액에 현금만 있어야 되고 주식 투자금만 있어야 되고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 절대 철칙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그래야만 이번 이 폭락 사태에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망가지더라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생존 신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빚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다 사망 신고하고 반대매도 당하고 다 날라갔겠죠. 왜? 55%니까요. 30%만 돼도 신용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날라갈 겁니다. 예. 그렇죠? 주가가 30% 빠졌지, 내가 빌린 돈 1억에서 1억 5천 더 빌렸으니까 그것도 빠졌지. 그러면 여기서 다 개털된 거거든요. 지금 나머지 코스닥 시장도 어제 아침에 하한가 200개 종목 나왔었습니다. 제가 캡처 떠났었는데요. 하한가 200개 종목 나오고 장끝 막판에 5% 올려놔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이런 게 얘네들의 어떤 작전이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어제 캡처를 다 떠났습니다. 이게 24일 아침 8시 50분 호가창입니다. 전부 하한가 만들어놨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물량 다 털고 반대매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에다 뉴스 다 퍼뜨리고 사상 최대 반대매도 될 겁니다. 여러분 겁 다 주고, 그러고 나서는 신용 투자자들 어쩔 수 없이 다 정리했는데 장 열리자마자 5% 10%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 신용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또 그 신용 털린 주식으로 다시 주식을 사지 못합니다. 영원히 이제 못 쫓아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과거 코로나 시절에 2년 전에도 있었고요.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셀트리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다? 네, 성장하는 데 있다. 네, 그리고 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회사가 이 자본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주당, 그래서 정관도 바꾸면 됩니다. 지금 현재 총 주식수가 1억 4천만 주인데 2억 8천만 주로 죄송합니다. 1억 4천만 주인데 2억 8천만 주로 주식 발행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자본금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2억 2,8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봤자. 그렇죠? 자본금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자본 잉여금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자본 총계 있고, 이익 잉여금 있죠. 그렇죠? 유보율 지금 나와 있는데 이익 잉여금 있고 자본 잉여금 있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예. 근데 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이사에서 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셀트리온 주식 가격이 지금 17만원, 20만원, 요거를 뭐 5만원, 6만원으로 바꿔버리면 투자자들이 또 오잉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주당 2주, 뭐 주당 3주, 뭐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회사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건 또 현명해질 필요가 있고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뭐 원준도 얘기 드렸고 노터스도 얘기 드렸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주가 급등시키고 부양시키려고 그렇게 작업 쳐주면 우리야 좋죠. 땡큐죠. 주가 상승하고 뭐 올라가고 좋긴 한데,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주가 장난, 거의 작전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양면의 칼이죠. 예. 양날의 검입니다. 예. 양면의 칼? 양면의 칼은 말이 안 되죠. 양날의 검이죠.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 내로남불인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래서 노타스가 하면 원준이 하면 무상준 따위를 하고 있어. 근데 셀트리 하면 괜찮아, 로맨스입니다. 네, 무상준 한판 합시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